엄마는 왜 항상 우리를 이해 못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내가 정말 힘들었다면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니?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이 되어 봤니?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게 내가 말하는 최선이니? 나를 멀리하고 숨기고 그게 최선이었어? 엄마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엄마가 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위해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긴 하니.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는 67세의 이정희 씨. 그녀의 인생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된 그녀의 처절한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이 성장하며 서울로 떠나면서 그녀의 희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온 지수와 민서. 하지만 두 딸의 태도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엄마, 여긴 너무 바빠요. 호텔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딸의 차가운 말에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가족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지만 계속된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홀로 외로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남긴 비밀스러운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는 민서에게 향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그녀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 돈을 반드시 엄마와 상의해서 올바르게 써야 한다. 남편이 남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서는 왜 그 돈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깊은 상처와 가족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며 모녀 간의 갈등은 절정에 치닫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갈등을 딛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과 그 뒤에 펼쳐질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이 되었어요. 강산이 몇 번이고 변할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이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남편은 제가 42이 되던 해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날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편을 시리게 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두 딸 지수와 민서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지수는 당시 10살, 민서는 겨우 6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두 아이를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저는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꽤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하고 틈틈이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손이 얼얼할 정도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옷을 꿰매며 울음을 삼키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걸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뿌듯했어요. 두 딸은 참 고마운 아이들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도와주려 했어요. 지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 손을 잡고 학원을 다녀왔고 민서는 엄마, 나도 빨리 커서 엄마 도와줄게요 하며 꿋꿋이 웃어줬어요. 그 모습에 저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면 집에 남겨진 두 아이가 서로를 챙기며 지내야 했거든요.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수가 동생을 업고 잠든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의 책임을 지게 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날이에요.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워 일한 적이 있었는데 지수가 등록금 봉투를 받아들고 저를 꼭 안으면서 엄마, 고마워요.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죠. 결국 민서는 대학에 장학금으로 입학했고 지수도 서울에서 괜찮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성장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그제야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의 고생이 보답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두 딸이 결혼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두 딸이 서울로 떠난 이후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쁜 일상 때문이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서운해지더군요. 명절이 되면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짧은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겁곤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아가는 이 마을은 참 조용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 풍경은 아름답지만 홀로 그 풍경을 마주할 때면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벽에 걸린 두 딸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저 두 딸의 웃는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뿐인데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두 딸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속상해도 제 가슴속 깊이 아이들을 향한 애틋함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제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는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제 희생이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남았던 건 아닐까, 너무 많은 기대를 품었던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웃으며 손을 잡아줄 날이 오길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너무도 커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제 몫으로 남겨진 책임뿐이었죠.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비며 장례비며 그 모든 비용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가리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빨래를 부탁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고 시장에서 일손을 찾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 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겨울철이었어요. 눈이 쌓이고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저는 주문받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한밤중에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언덕길을 오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겨우겨우 길을 오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준비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그날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곤 했습니다. 그 시절 지수와 민서는 어린 마음에도 저를 걱정하며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수는 엄마, 제가 설거지할게요 라며 주방으로 뛰어가고 민서는 그림을 그려 엄마를 웃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제대로 누릴 기회를 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도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참아야 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지수와 민서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비와 학원비는 매달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이웃의 집을 청소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간혹 허리가 아파 밤새 뒤척이는 날도 많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저도 돈 벌어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도 엄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점점 서울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수야, 민서야, 너희 잘 지내니?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던 제가 서울이라는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딸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딸들 집에 잠시 머물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의지가 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큰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병원에 좀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전화를 건 제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대답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 집 요즘 너무 바빠요. 엄마가 호텔에 묵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이라니요. 내가 왜 호텔에 있어야 하지? 딸의 집에서 며칠 지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둘째 민서는 다를 거라 믿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며칠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저희도 요즘 좀 바쁘니까 올해는 못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민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 한쪽에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저를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방은 다 차 있어서 여기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소파는 낡고 딱딱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만 지내다 갈 예정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의 집에서조차 따뜻한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는 제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서와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언젠가 나를 식탁으로 부르겠지. 하지만 끝내 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민서야, 아이들은 요즘 잘 지내니? 민서는 한 손에 젓가락을 든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뭐 별일 없어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보여 저는 조용히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저는 낡은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소파는 딱딱하고 좁아서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불편했던 것은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급하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라. 민서는 네, 엄마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집 안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이곳이 제 딸의 집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병원을 다녀온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에서의 시간은 외롭고 어색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마치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골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어무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며칠간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낯설음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딸들의 집을 방문한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게 사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자주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지수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민서야,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지? 하고 물으면 딸들은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늘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가 짧게 끝날 때면 어딘가 모르게 서운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운한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다음 통화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딸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딸들이 내려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이번 추석엔 내려오니? 하지만 딸들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그렇게 몇 번의 명절이 지나고 저는 혼자서 떡을 만들고 음식을 차리며 빈자리를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한번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수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서울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엄마는 시골에서 사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서 편하게 사는 게 좋다니 그 말은 결국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사는 게 더 좋다는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딸이 정말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제가 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서운함과 외로움이 쌓여만 갔습니다. 민서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 집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요. 나중에 제가 내려갈게요. 라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자책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더 이상 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전화를 걸고 끊을 때마다 느껴지는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저 딸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들이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와 민서의 얼굴은 지금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와 딸들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 아니면 딸들에게 부담만 준 걸까? 답을 알 수 없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이 오길 기다리며 잠을 청했지만 밤새 뒤척이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딸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여전히 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멍이 든 듯한 아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머니로서의 존재를 필요로 해주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병원 가는 길도 익숙해졌지만 혼자서 병원에 간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집 앞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어딘가 망설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얼마 전에 민서 씨를 본 것 같아요. 며칠 전 우리 마을에 왔던데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떠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로 온 건지 알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민서가 마을에 왔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민서가 서울에서 바쁘다며 저와 만날 시간조차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왜 아무 말 없이 마을에 왔다 간 걸까요? 정말 민서가 맞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혹시 며칠 전에 우리 마을에 다녀갔니? 아주머니가 너를 봤다고 하시더라. 제 질문에 민서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저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빴어요. 마을에 간 적 없어요.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민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민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것이겠지만 만약 아주머니가 본 사람이 정말 민서라면 민서는 애 마을에 다녀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발견한 편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손에 잡힌 오래된 서랍장에서 발견한 그 편지는 제게 감춰졌던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민서에게라고 또렷하게 쓰여 있었고 오래된 종이 특유의 노란 빛깔과 낡은 글씨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여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글씨는 남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필체였기에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너와 내 언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했단다. 그런데 아빠가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 오래전에 아빠는 우연히 한 가족을 구한 적이 있단다. 그때 그 가족은 아빠에게 너무 고마워하며 너희의 미래를 위해 쓰라고 돈을 남겨줬단다. 아빠는 그 돈을 바로 쓰지 않고 혹시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보관해 두었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서야, 만약 내가 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꼭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란다. 이 돈은 너희가 필요할 때를 위한 것이니 절대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마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두 딸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준비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민서에게만 이 편지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민서는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한참 동안 편지를 들고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비밀과 그가 남긴 돈, 그리고 민서가 왜 마을에 왔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며 새로운 질문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서는 이 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동안 이 편지를 손에 쥔 채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와 직접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이 돈을 알고 있었는지, 왜 저에게 숨겼는지, 그리고 만약 돈을 사용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서와의 대화를 앞두고 저는 머릿속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민서가 평소 보여줬던 태도와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종종 마을에 다녀갔다고 말하지 않았고 제가 무심코 물어본 질문에도 어딘가 모르게 얼버무리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요즘은 그냥 다들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때는 단순히 민서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말들 속에 숨기고 있던 진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민서가 집에 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민서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저와의 대화도 짧고 어색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앉기를 기다린 후 남편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이 편지를 봐. 내 아빠가 남긴 거야. 이 편지에서 말하는 돈, 너 알고 있었니? 민서는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뭔데요? 너도 알잖아. 이 돈이 아빠가 너희를 위해 남긴 돈이라는 걸. 민서는 처음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돈에 대해 전혀 몰라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조용히 그녀에게 건넸을 때 민서는 마지못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민서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민서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남긴 편지를 예전에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저는 놀라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제대로 쓰지 못했다니. 그 돈을 어디에 썼다는 거야? 민서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민서아, 왜 그 중요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니? 그리고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내가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히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 돈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실지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를 보며 분노와 슬픔,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남긴 돈이 민서의 실수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고백을 듣고 보니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아버지가 남긴 돈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야, 아빠가 이 돈을 너희를 위해 남겼을 때 그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어. 아빠는 너희가 이 돈을 통해 서로를 믿고 가족으로서 함께 도와가길 바랐던 거야. 그런데 너는 왜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니? 민서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믿고 기대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실패하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났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는 돈이 아쉬운 게 아니야. 내가 실망한 건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다음부터는 뭐든지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엄마는 너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어. 민서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실망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고백을 들으며 그녀의 두려움과 고뇌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남긴 소중한 돈이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서가 그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저에게 숨겼다는 점이 제게는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만이 아니라 지수와의 관계도 떠올랐습니다. 지수 역시 저와의 연락을 피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딸 모두 제게서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점점 강해졌고 그 생각에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두 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전화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게 주고받는 형식적인 대화 대신 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 첫 줄을 쓰기 전까지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결국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지수야, 민서야, 엄마는 너희를 키우면서 많은 걸 포기했지만 그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 너희가 잘 자라주는 걸 보며 언제나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엄마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일까? 너희는 여전히 엄마를 필요로 하는 걸까? 너희가 서울로 떠난 이후 엄마는 너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어. 너희가 바쁘게 사는 건 이해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엄마는 점점 잊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 민서의 일을 통해 더 확실히 느꼈어. 너희가 엄마를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엄마를 피하고 숨기려 한다는 걸. 만약 너희가 정말 엄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엄마는 너희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엄마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가식적인 말은 필요 없으니까 정말 너희가 변하고 싶다면 그때 다시 엄마를 찾아와줘. 이 글을 쓰는 동안 제 손은 몇 번이나 멈췄고 종종 눈물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어쩌면 두 딸이 이 편지를 읽고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더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으며 마지막으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내는 것이 정말 맞는지, 두 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딸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정말로 저를 떠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저 스스로를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혼자서 다시 정리하며 살아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며 나누던 대화가 그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딸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로 저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딸들이 제게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편지가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진심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집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지수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손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에 멍하니 서 있던 저에게 지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지수는 예전보다 더 마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 액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두 딸과 함께 찍었던 사진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수와 민서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한 사진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빌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민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지수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제 앞에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민서는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아빠가 남긴 돈도 그리고 엄마의 마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서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돈뿐만 아니라 제가 엄마께 드렸던 모든 상처를 보상할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건 그저 우리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마음속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지수야, 눈물이 제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하지만 너희가 엄마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 내가 너희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너희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닐까 항상 고민했단다.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수와 민서가 직접 준비해온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딸들이 집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수와 민서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는 앞으로 엄마께 모든 걸 솔직히 말할게요. 절대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엄마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두 딸의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지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자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저희에게 준 사랑에 비하면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부족하게 대했는지 알아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민서야, 엄마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해왔어. 하지만 그 사랑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었던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단다. 두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옳으셨어요. 저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딸들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의 오해와 거리가 점차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돈이란 건 있다가 더 없어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가족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단다. 엄마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단다. 엄마가 원하는 건 너희의 사랑과 진심뿐이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노력하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면서 말이다. 제 말에 두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 가족 간의 화해와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수와 민서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딸들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딸들이 어릴 적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수와 민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다시금 그들의 엄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